이번 사연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조용히 가시라고 말했던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한 푼도 못 받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외동인데 저희 남편은 형제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게 참 부러웠는데 살다 보니 형제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형제가 많아서 서로 도우며 보기 좋은 집안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 집안은 아닌 케이스입니다. 남편도 어렸을 땐 형제들과 별별 추억 다 공유하고 재밌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라 그런지 형들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떨어요. 특히 시부모님 유산 때문에 다툼이 있은 후로는 더더욱이요. 서로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했지만 결국 저희 선에서 잘 마무리 지었답니다. 저희 남편은 삼형제의 둘째였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는 시부모님께서 금전적 사정이 어려우실 때였는데요. 맏아들인 아주버님이랑 막내아들인 서방님은 시부모님의 힘듦을 나몰라라 하더군요. 대신에 저희 남편과 제가 오갈 곳 없는 시부모님을 모셨죠. 원래 시부모님께서 부부 동반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한 업체가 사기를 당한 후론 전 재산을 날리다 못해 집까지 잃으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정말 미안해하셨고 저는 두 분이 최대한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셨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안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시부모님이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께 빚 안 진 게 어디냐며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면서도 막내 같은 애교를 가지고 있었고 맏이 같은 든든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자랑스러웠어요. 처음부터 제가 남편의 선한 모습에 반했던 거니까 사람 잘 봤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은 재산을 날리고 보니 자식의 소중함을 더 알겠다며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물론 저희 말고 다른 자식 며느리들은 연락을 뚝 끊었지만요. 남들은 제 사정을 알게 되면 시부모님 신혼 때부터 모시게 되어 짜증나겠다고 걱정했어요. 그러면 저는 오지랖 부리지 말라며 행복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는 외동딸의 부모님까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나 마찬가지였는데 남편 덕에 시부모님까지 가족이 늘어나서 좋았거든요. 저희는 맞벌이라 사정이 좀 괜찮았기에 시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형제들은 용돈은커녕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시부모님 못 모시겠다고 모시라고 할까봐 발길을 끄는 듯 했죠. 언제 한 번은 제가 명절에 어머님 아버님 대신 전화를 하니 웬일이야 우리 호구동서 설마 돈 꾸려고 전화했어? 모시겠다고 했음 혼자 책임져.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모시는 호구라고 그 집에서 불리는 듯 했어요. 화가 났지만 억누르고 막내 동서에게도 전화를 했죠.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없는 분들이라 생각하기로 해서요. 이런 연락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자제해 주세요. 며느리인 저도 화가 나고 서운한데 시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싶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실까봐 그런 부분은 숨기고 저희는 일부러 주말이면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두 분을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복이 굴러 들어오더라고요. 아가, 이것 좀 확인해봐 하며 시부모님께서 복권 여러 장을 내미는데 한 장은 2등이었고 한 장은 틀림없이 1등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제 살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돈이 모든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한번 좌절을 겪은 시부모님이셨기에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했죠. 저는 역시 둘째 며느리인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됐죠. 시부모님이랑 여행 갔다가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저희 집이 활활 불타오르는 꿈이었어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그건 분명 재수 좋은 꿈이라고 복권을 사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귀찮아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대신 사가지고 오셨어요. 제 꿈을 10,000원에 산 시부모님은 바로 숙소 앞 복권을 샀고 그때 당첨이 된 거였죠.
저는 그래도 그건 시부모님 운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여행지랑 숙소도 제가 정했고 꿈도 제가 꾸었으니 틀림없이 저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등 당첨 금액에 욕심이 전혀 없었어요. 충분히 남편과 저 잘 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하다못해 복권을 산 돈도 제가 준 용돈이었다며 반을 나누자고 하셨죠. 저는 정말 힘들 때 말고는 도움받기 싫다고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아쉬운 눈치였어요. 그거 받으면 부모님 노후는 물론 우리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두 분 힘들게 사신 거 지금 보답받는 거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제 말에 언제든지 도움 주겠다고 하셨고 아버님은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때부터 일이 잘 풀려서 아버님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자리를 다시 잡으셨죠.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아버님 사업체 명의를 남편 명의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신용불량자라서 그런가 했지만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복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평소 연락도 없다가 찾아왔더라고요.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다며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요. 형님이랑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은 인자하신 분들이라 그걸 트집 잡거나 서운한 티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일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화를 내셨죠. 솔직히 두 분 모시는 거면 회사 그만두고 제대로 모셔야죠. 바깥 일하면서 시부모님 제대로 챙기기나 했겠어요? 안 봐도 뻔하네. 하는 형님과 어머님 아버님 이제 막내 며느리가 효도할게요. 형님은 요리도 못하고 며느리로서는 빵점이잖아요. 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동서의 말에 분노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어디 수발 닫은 둘째를 흉봐? 하는 아버님과 계절 바뀔 때마다 나들이 가고 용돈 주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눈치 안 주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겠어. 너네들 집에 가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하는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러자 형님과 동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그러게 진작 잘하지 하며 아내들을 질책하는 듯 했고 제 눈에는 그런 아주버님과 서방님이 제일 한심해 보였습니다. 부모 제대로 공경하고 모실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핏줄이니 시부모님은 다 같이 연락하고 지낼 때 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는 그뿐이면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편찮으시자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이 셋이나 되고 며느리도 셋이면 합이 여섯이야. 너희가 조금씩만 나 도와주면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 도움 많이 받은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또 나몰라라 하더군요. 엄마 치매면 요양병원에 가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모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딱 1년만 고생해요. 그럼 몸도 마음도 편해질 거야.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잖아. 하며 아주버님은 아직 정신이 온전한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아주버님 따귀를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자기 엄마에게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다 가시란 거잖아요. 서방님 또한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아버지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요. 아휴, 진짜 부모 복도 없지. 이제 겨우 살만해지나 했는데 하며 건방을 떨었습니다. 제가 화나서 나서기도 전에 저희 남편은 형제들에게 화를 냈어요. 요양병원 말이야 쉽지. 들어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지옥이래. 근데 우리 돈 있잖아. 삼형제가 충분히 번갈아가면서 모실 수 있어. 신랑이 울면서 말했는데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착한 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아주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고 그때 아버님은 자리에 없으셨어요. 화가 난 저희 신랑을 어머님이 말리면서 아주버님이랑 서방님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충격받아 쓰러지신다. 그 말에도 형님과 동서는 자기들은 어머님 못 모신다고 행여나 기대하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누구 하나 괜찮으시냐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엄마, 이제 겨우 아버지 사업 일으켰어요. 조용히 자식들 따라 병원에 입원하세요. 아버지 모르게요. 라고 말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라고 형님은
어머님, 요란 떨다 가시는 것보다 조용히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하며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그리고 그에 동의하는 서방님이었고요. 둘만 동의해도 강제 입원 가능하다며 협박 아닌 협박도 하길래 저랑 남편은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괘씸한 것들, 내 앞으로 된 재산 모두 둘째 내에 줄 거다. 그러자 치매는 진짜 치매라며 저와 남편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비웃었죠. 또 어머님이 재산이 어딨냐고 있어도 아버님이 있지 하며 비웃는 형님과 동서였고요. 그때 딱 저랑 남편 머릿속에 지난번 당첨됐던 복권이 생각났습니다. 아, 어머님, 그때 그 당첨금 말씀하시는 거죠? 응, 맞아. 하며 어머님은 콧방귀를 끼셨고 당첨금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남편의 형제들이었어요. 당첨금이라뇨? 그런 게 있었어요? 하며 굽신거리는데 인간의 바닥을 보는 듯한 기분에 역겹더라고요. 어머님은 단 한 푼도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자 또 형님과 동서는 어차피 소송 걸면 주기 싫어도 자식들끼리 다 나눌 수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치매는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은 치매 때문에 다시 급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형제들은 그 돈이 탐이 났나 봅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그래도 돌아가시면 단 얼마라도 받겠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어머님은 아버님이 치매라고 했을 때 저희 반응을 보려고 하셨다며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자 모두들 당황한 눈치였죠. 그리고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실 복권 1등 당첨됐어. 그러자 아주버님은 정말 좋아하며 자식들에게 잘 나눠주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소송까지 안 가고 사이좋게 아버님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둘째내가 당첨금을 수령했으니 너희가 받을 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독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서든 나눠 받을 거예요.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곤 내 손 떠난 복권이라며 저희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의 의도를 알 수 있었죠. 사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복권 당첨금을 줄 생각이었다고 자식들 모두 있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어머님이 상속해준 돈이 아니어서 형제들과 나눌 필요가 없었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 형제들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에게 물려받을 돈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는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업체를 다시 꾸릴 때 저희 남편 명의로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업자득이라고 평생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을 언제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 인간들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제 남편 그리고 애들까지 1년은 별탈 없이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1년 후에 치매가 아니라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오히려 치매로 기억 잃고 죽는 것보다 조금 아파도 정신을 잃지 않고 죽는 게 아버님께는 더 나은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손주들까지 다 알아보고 인사도 나눈 후 떠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이랑 아직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나라가 안 좋아졌을 때 아주버님과 서방님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절대 도움을 안 줬습니다.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고 말지 하면서요. 그분들이 어머님께 매달리는데도 어머님은 나는 자식이 하나뿐인데 당신들은 뉘신지요 하셨어요. 아버님 장례식장에도 안 찾아온 인간들이라 어머님이 그러고도 남으실 일이었죠. 저희는 복권 당첨 금액을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현재는 둘 다 회사를 퇴사할 정도로 재산도 있고 월세도 받고 있는 입장이라 돈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가족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저희 삶을 무척 부러워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저희는 앞으로도 그들을 도울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지금처럼 재밌게 즐겁게 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보이는 짓들을 할까요? 그런 행동을 하고도 쑥스러움이 없다는 것은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전응아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죠. 잘하고 계시네요. 착하게 살아서 복 받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